오늘도 자신의 턱관절장애 원인을 찾아 나선 강냉이. 갑자기 기린떼가 나타나 앞을 가로막는데 기린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춤을 추고 있자 같이 브레이크 댄스를 춰보지만 역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 도비의 아지트로 돌아와서 둘은 작전을 세워보기로 하는데, 그런 저질 댄스나 추고 있으니 기린들이 더 신나가지고 길을 촘촘히 막는 거 아니냐. 기린의 특징을 잘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쟤들이 비킬 수 있게 할지 생각해보자고. 기린의 특징은 목이 기니까 기르면 기차, 기차는 빨라. 네, 헛소리는 그만하고 오늘은 목어깨 치료를 통한 턱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실질적인 저만의 노하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 특히 직장인들을 포함한 학생들은 오래 앉아있고 스트레스 요인도 무시 못할 정도고 안 좋은 자세로 업무를 본다거나 건강하지 못한 수면 패턴으로 만성 근육통을 달고 살 만한 많은 요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목어깨의 뭉침과 통증은 그 비율을 무시 못할 정도입니다. 연관통을 포함한 많은 제 과거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어깨의 통증은 턱관절 질환을 지속시키는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환자분들을 실질적으로 치료할 때 저는 어떤 프로토콜로 치료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턱관절 질환의 원인이 목어깨에서 기인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환자분들께 목어깨 통증의 유무를 직접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있다고 대답하신다면 그 통증이 지속적인지 아니면 있다가 없다가 한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통증일수록 연관통이 발생하거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상적인 검사를 해보아서 목어깨 부분을 만져보았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지, 근막통증 증후편에서 설명드린 만성 근육통을 암시하는 발통점, 단단하고 과민한 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저는 이쯤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한 번 더 내립니다. 목어깨 통증이 없다고 대답하신 분들도 제가 판단하기에 목어깨 통증이 턱관절 장애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되묻습니다. 혹시 뻐근하거나 뭉친 느낌, 미약한 통증이라도 있지 않은지 말이죠. 그럼 이 두 번째 질문에 그 정도는 있다고 다시 대답하신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목어깨 통증의 경우 미약하게 존재한다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질문을 하는 이유는 환자분들의 대답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턱관절 질환 치료의 기본 원칙인 최적 치료, 즉 그 근본 원인을 어떻게든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리이고, 실제로 그런 노력이 수반되어야 잘 낫지 않는 고난이도의 턱관절 질환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본인의 턱관절 장애의 원인을 찾지 못해 오랫동안 고통받던 환자분들의 원인을 찾아드리고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턱관절 장애라는 질병에서 졸업시켜드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목어깨가 턱관절 질환의 근본 원인이라 판단된 환자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단 다른 의과병원에서 목어깨 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내원 시 환자분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병원에서 목어깨 치료를 받고 계신지, 주 몇 회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지,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는지, 한번 치료를 받으면 목어깨 통증 개선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제가 이러한 여러 개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근막통증 증후군 치료편에서 설명드렸던 다음 만성통증 치료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성통증의 치료 원칙은 치료를 받아감에 따라 그 통증 정도가 계속해서 줄어나가야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전에 치료를 받아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환자분이 주 2회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효과가 하루 간다고 한다든지 목어깨 치료를 받은 지 6개월이 되었는데도 통증 정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받으나 마나한 제자리 걸음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이때는 치료 간격 내원을 줄이라고 말씀드리거나 치료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가령 정형외과에서 목어깨 치료를 받고 계셨던 분이라면 재활의학과를 가보시라고 한다던가 통증의학과를 가보시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통증의학과를 다니고 계셨던 분이라면 재활의학과를 가보시라고 하는 것처럼 병원을 옮겨서라도 환자분의 목어깨 치료를 끝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치해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저도 필요에 따라서 차가운 스프레이를 뿌리고 목어깨 스트레칭을 시키는 스프레이 앤 스트레치 치료요법, 목어깨 발통점 부위에 마취 주사를 놓고 발통점을 기계적으로 파괴시키는 TPI 주사요법,
목어깨 통증 치료를 위한 약물 치료, 전기 치료 등의 물리 치료, 평상시 자세에 대한 조언이나 자는 자세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해드리지만 목어깨 치료와 그로 인한 턱관절 질환의 치료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는 다른 의과병원 내원도 적극 권유드리는 치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 어쨌든 환자분들의 불편감은 어떤 방법이라도 써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 목어깨 치료를 통한 턱관절 질환의 진짜 치료법을 듣자 기린들은 자리를 비켜주었고 오늘도 강냉이는 자신의 턱관절 질환의 근본 원인과 치료법을 찾는데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턱관절 장애의 원인을 찾아 떠나는 여행, 그 이야기는 끝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전체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